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항 갔다, 페북 닫았다, 정치 3주, 윤석열 캠프의 좌충우돌이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대권 행보를 이어간 지 3주가 됐지만 여전히 캠프 내부는 혼란스러운 표정입니다. 정치신인 윤석열이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만큼 여론은 준비된 후보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후보의 동선, 일정은 물론 메시지가 엉뚱하게 알려지는 등 실책을 반복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일 윤석열의 인천공항 방문을 두고 캠프는 한때 혼선을 빚었습니다. 애초 윤석열 측은 윤석열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에 개인적인 결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았다며 현장 상황을 보고는 선수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아예 선수들 쪽으로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멀리서만 보고 금세 철수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캠프 내부 소통, 오류에 따른 오보로 결론 났습니다. 얼마 후 캠프는 기자들에게 윤석열은 올림픽 선수들의 출국을 응원하고자 개인적으로 인천공항을 다녀오려고 했으나 현장 상황상 안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해 가지 않았다며 윤석열을 인천공항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어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캠프 측은 멀리서만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했다라는 말을 윤석열로부터 들었다. 공항 밖에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는 말이었는데 공보팀에서 이를 공항 내부에서 선수들과 멀리 떨어져 배웅했다는 말로 해석했다며 혼선의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 정보인 후보 동선조차 공보팀이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캠프 내 소통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실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지난달 정치참여 선언일에 맞춰 페이스북 계정을 공개했다가 직후 비공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비공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윤석열 측은 테스트 과정 중이었다, 기술적인 문제라며 페이스북 계정 정식 론칭 시점은 미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 측에서 직접 기자단에 페이스북 주소를 공개했던 탓에 테스트라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캠프 내부 이견으로 페이스북 계정 수정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계정이 활성화되자 윤석열은 페이스북 측 연락을 받았는데 친구 요청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 비활성화됐다고 한다며 반복된 비활성화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폭발적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썼습니다. 윤석열이 방문한 행사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6일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전공생들과 간담회를 한 뒤 한 호프집에서 열린 만민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방문으로 지지자와 기자 등 인파가 몰리자 호프집 주인은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행사 주최 측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캠프 관계자는 윤석열의 만민 토론회 방문은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다며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치권 인사와의 만남이 갑작스레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윤석열과 여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회동 계획이 언론에 알려졌지만 캠프 측은 언론에 금일 만찬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윤석열 캠프의 매끄럽지 않은 일 처리가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은 13일 CBS 라디오에서 만남이 예정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저런 구설이 싫어서 조용히 비공개로 보자고 했는데 윤석열 측 부대변인인가 누가 실수를 해서 이게 언론에 흘러나가는 통에 그러면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말이라면 사실 확인 없이 그리고 검증 없이 보도하는 기레기들도 정말 문제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국 120시간 노동 윤석열 주장 비판 과로사의 지평선이라는 제목의 뉴시스 기사 내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판하는 윤석열의 언론 인터뷰를 두고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업범죄 책임은 경영진 등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물어야 한다는 주장엔 재벌 오너 일가의 소망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한 게임업체 이야기를 전하며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은 120시간 나누기 5는 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다라고 썼습니다. 윤석열이 기업범죄에 대한 경영진이나 오너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은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만으로는 오너, 최고 경영자의 불법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벌금 납부로 인한 손해는 주가 띄우기, 제품 가격 올리기 또는 임금 깎기 등으로 바로 벌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이 자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탈세, 회계 부정, 주식 내부 거래, 기업 자금 횡령 등 기업 범죄를 범한 오너, 최고 경영자에게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중형이 내려진다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은 탄광에서 하루 15시간에서 1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하늘에서 마음껏 쉬라는 이야기입니까? 허장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기술자, 법꾸라지,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의 미천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무산이 청와대 탓이라는 중앙일보라는 제목의 미디어스 기사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중앙일보가 한국 정부 측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청와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은 일본 정부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으나 끝내 무산됐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양국은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정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누었다. 하지만 역사 현안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과 일본 정부의 대응이 그 밖의 재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소마공사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했지만 그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소마공사의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20일 사설 대통령 방일 무산으로 확인된 최악의 한일 관계에서 악화된 여론을 무릅쓰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것이 확실시되는 속에서 일본행을 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게 2018년 10월의 일이라며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부 여당의 고위층이 죽창과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선동해 한일 갈등의 수습은커녕 악화를 부추긴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때마다 책임을 떠밀기 위한 비난전에만 열을 올리고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 모든 원인이 쌓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남정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20일 칼럼 문 대통령 방일 무산 유감에서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대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에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정우 칼럼니스트는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며 그랬던 그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안 간다면 또 한 번의 내로남불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험악했음에도 한국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 한일 정상회담 끝내 무산 일본 관계 개선 의지 있나에서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제동원 문제 등의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인 일본의 고압적인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한국 정부는 저자세 외교라는 국내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에 협의 내용을 계속 흘리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을 향해 무례한 망언을 한 소마 총괄공사에 대해 합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최근 일본 정부의 모습에선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 끝내 무산된 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유감스럽다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협상 과정에서 보인 일본 정부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태도라며 한국은 과거사 피해자임에도 양국 간 관계를 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일본은 매번 한국이 먼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한일 관계의 악화 일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도식적인 자세에 벗어나 성의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회담 무산으로 한국민의 마음이 한층 더 불편해졌음을 일본은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을 더 중앙에 두는 더 중앙의 제의는 재팬입니까? 죽창가의 배경과 가사부터 제대로 보시고 죽창가를 운운하시기 바랍니다. 타국에서 폐지 생산하고 계란판 만드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